페이지 보시면은 취득세 과세 대상물 나오는데요. 이 취득세 과세 대상물은 어쩔 수 없이 외우셔야 됩니다. 이건 무조건 암기상이에요. 왜 암기상이냐면 이 물건을 외워둬야 취득세 과세냐 과세지 않느냐를 구별할 수 있거든요. 이 물건에 해당된 여기에 적어진 물건을 취득했으면 그때는 취득세 과세되고요. 여기에 적어져 있지 않는 물건을 취득했으면 취득세는 과세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 물건에 대한 내용 어쩔 수 없이 암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거의 책상을 취득했다 합시다. 책상을 취득했다고 했을 때 거기 물건 보세요. 물건에가 시커먼 수에 적어져 있는 글자에 대한 이유로서 책상 없잖아요. 책상을 취득했을 때 취득세는 과세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거기 물건에 대한 내용은 외울 수밖에 없습니다. 외우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내용 읽어드릴게요. 부동산. 부동산은 토지, 건축물을 말합니다. 그리고 차량. 차량은 모든 차량을 말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기계, 장비. 기계, 장비는 건설 기계를 말한 거니까 중장비라고 칭해도 관계는 없어요. 그리고 임목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중개업법이랄지 민법에서 배웠던 내용이니까 저는 설명하지 않을 거고요. 그리고 그 옆에서 항공기. 항공기는 사람이 타는 비행기를 말합니다. 사람이 타는 비행기고요. 그리고 또 선박은 모든 배. 이고 광어권, 어권, 양식 어권, 골프 회원권. 골프 회원권은 골프장을 일반인보다 싸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의 단위이고, 그리고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 회원권, 승마 회원권, 요트 회원권에 대한 내용은 회원권, 회원 형태로서 일반인보다 싸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을 이제 암기해 줘야 되겠는데 여기가 참 너무 많아요. 너무 많으니까 첫 글자를 연결해 가지고 문장으로 외우게 되면 이거 금방 외워지고요. 그리고 또 조심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이 문장으로서 저는 외우는데 이렇게 외웁니다. 부, 차, 중, 배 타고 비행기 타고 광어 양식하자. 이렇게 하였으면 한 단락 암기되고요. 또 밑에 있는 내용 외울 때는 종합적으로 입 벌리고 코 골며 승마 타요. 이렇게 외우게 되면 거기에 있는 물건들 전부 다 암기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 첫 글자에 대한 이로서 연결시켰으니까 부동산. 부동산이니까 잘 알고 있는 상식대로 토지, 건축물 되고요. 그리고 차량, 중장비. 끝에 비자 나오니까 기계, 장비를 말합니다. 기계, 장비는 중장비, 건설 기계다로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중장비라고 외워둔 원인이요. 원인이 생산에 관여된 기기를 보고 기계 장치라 그래요. 여기는 중장비니까 생산에 관여된 기기는 포함시키지 않겠다. 그래서 기계 장치는 들어가지 않는다.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중장비라고 외워둔 겁니다. 그리고 배 타고 선박은 모든 배. 그리고 항공기에 대한 비행기 타고. 항공기가 사람이 타는 비행기라겠죠. 그럼 사람이 타는 비행기니까 이거 타고 나온 거예요. 그럼 반대로 사람이 타지 않는 비행기는 포함되지 않는다. 항공기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타지 않는 비행기에 대한 내용으로서 예를 들어본다면 장난감 비행기,
장난감 비행기는 사람 안 타잖아요. 그냥 포함되지 않는다. 그 장난감 비행기에 대한 내용을 영어로 말한다면요. 드론. 한문으로 말한다면 원격 조종. 이렇게 되죠. 그 내용들은 포함되지 않아요. 그걸 아시라고 비행기 타고 이렇게 했던 것이고, 그리고 광어권, 어권, 양식 어권. 자, 여기서 비행기 타고 광어 양식할 수 없죠. 이렇게 만들어진 원인은요, 조심하시라고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자, 여기서 광어권, 어권, 양식 어권, 해운권을 뺀 끝에가 곤자 나온 것들은 광어 양식만 들어갑니다. 해운권을 뺀 끝에가 곤 나왔는데 광어 양식이 아니다면 그건 취득세, 과세 대상물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걸 아시라고 광어 양식 이렇게 해준 거예요. 한번 예를 들어 볼 때 분양권 어떨까요? 들어가지 않아요. 포함되지 않는다. 입주권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과세 대상물에 들어가지 않는다. 특허권 들어가지 않죠. 특허권에 대한 내용이 3회 때 나왔던 문제고요. 그리고 또 3회 때 나왔으니까 그 이후는 안 나왔을 것이다 라고 했으나 나오죠. 17회 때 나왔던 것이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나왔습니다. 어떨까요? 광어 양식 아니죠. 포함되지 않는다. 또 27회 때 이렇게 나와요. 문장이 지문이 엄청나게 길어요. 그때 나왔던 내용으로서 어권을 제외한 해운권이 포함된다. 어떨까요? 어권을 제외한? 아니죠. 어권을 포함한다. 이러다겠죠. 그래서 그 내용을 아시라고 이렇게 말을 안 맞게 만들어준 거예요. 이제 기억할 것은요. 광어 양식. 기억하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되고요. 종합적으로 종합체육시설물 회원권, 입목, 콘도회원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요트회원권 A 등이 포함되는데 여기 D까지는 안 넣으셔도 돼요. 이 뒤에 있는 내용들은요. 다 시험지가 맞게 적어져요. 그러니까 안 넣으셔도 되고 요 내용은 외우셔야죠. 맨 첫 상태에 대한 외우시면 됩니다. 이렇게 외우게 했으면 이제 여기에서 응용까지 시켜줘야 외우게 했던 사람의 의무입니다. 왜? 여러분 자체가 응용이 안 되니까요. 응용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만 여쭤본다면 그 다음부터는 제가 어떻게 여쭤보든지 응용이 됩니다. 하나만 여쭤볼게요. 골프장 어떨까요? 골프장이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생각하신 분은 응용이 안 되신 분입니다. 골프장은 골프 회원권이 아니니까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생각하겠으나 학교 운동장이 부동산이죠. 그러면 장자 있으면 부동산 하시면 돼요. 골프장 이거 부동산입니다. 부동산이 포함이 된다. 이게 되죠. 이제 응용 끝났어요. 응용 끝났으니까 제가 어떻게 여쭤보든지 여러분 스스로가 답할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고급 주택 어떨까요? 부동산이죠. 부동산이니까 포함이 된다. 또 해볼까요? 고급 오락장. 자, 여기서 고급 오락장이 어떤 뜻인지는 모르겠으나 뒤에가 뭐가 나왔어요? 장 나왔죠. 그러니까 부동산으로서 포함이 된다.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서 고급 오락장의 뜻에 대한 내용은 단란주점, 눈사롱의 건물에 총칭된 표현이에요. 그럼 여기에 대한 내용, 눈사롱 건물이니까 건물이잖아요. 부동산으로서 포함이 된다. 이제 여기에 장자가 나왔으면 이 장자 보자마자 부동산에 대한 내용으로서 포함이 된다고 하시면 돼요. 그리고 별장이 있습니다. 별장 어떨까요? 포함되겠죠. 포함되는데 이제 별장에 대한 내용이 이번에 개정됩니다. 개정된 내용으로서 말씀드릴게요. 사치성 재산이 있습니다. 이 사치성 재산에 대한 내용은 개인 간의 유화감 조성 방지 목적으로서 이건 무거운 세율이 적용돼요. 무거울 중자 중과 세율이 적용된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저는 여기에서 사치성 재산에 대한 내용을 함축적으로서 표현하지 않을게요.
개인 간의 유화감 조성 방지 목적이다. 이걸로 표현하지 않을게요. 간결하게 표현할게요. 배 아픈 물건. 배 아픈 물건 취득에 대해서는 세율을 높이는 겁니다. 배가 아프면 입에서 욕 나오죠. 그 욕 나온 글자를 더해주면 무거운 세율이 돼요. 자, 표준세율이 일반적 세율의 뜻입니다. 표준세율, 일반적 세율에다가 8% 더해요. 그러면서 세율을 무겁게 만드는 거죠. 벌써 욕 나왔잖아요. 8%. 안 나왔습니까? 그럼 약하게 해볼까요? 48. 강하게는 안 할게요. 아니, 동영상을 찍으니까 강하게는 안 할게요. 강하게는 않고, 만약에 동영상 안 찍는다면, 녹화 안 한다면 강하게 말했을 거예요. 제 성미에. 그런데 여기는 안 할게요. 그냥 48 하면 돼요. 어때요? 사치성 재산은 배 아프니까 욕 나온다. 8% 더한다. 되겠죠? 그럼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으로서 말씀을 드리면요. 어떤 사람은 아파트에 대한 내용으로서 34평 아파트를 취득했어요. 그런데 이분의 친구는 이 아파트 옆에 있는 단독주택에 대한 내용을 500평짜리로서 취득했어요. 배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잖아요. 아프니까 너에게는 일반적 세율 적용될게. 너는 무거운 세율 적용하게 되면 이 사람이 꼬술 것이다. 라는 의미로서 8% 더하는 겁니다. 이게 사치성 자산이에요. 이 사치성 자산에 해당되는 물건에 대한 내용이 골프장이 있고요. 골프장, 그리고 또 고급 주택이 있고요. 고급 오락장이 있고 별장이 있어요. 별장에 대한 내용도 사치성 재산으로서 해당이 되는데 이 별장이 삭제가 돼요. 올해부터 별장 없어져요. 이제는 별장에 대해서는 무거운 세율 적용된 건 아닙니다. 별장이라는 말 자체를 이제는 쓰지 않아요. 쓰지 않고 별장이 없어져요. 없어진 원인이 있어요. 원인에 대한 내용이 이제 법률적 취지인데요. 그 취지를 보니까 우리의 국민 생활에 대해서는 수준이 엄청 높아졌다. 그래도 세계에서 10위권에 들어간 우리나라다. 경제적으로서 세계 10위 들어간 나라이기 때문에 별장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배 아프지 않는다. 그래서 삭제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국민의 수준이 높아졌으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나오는데 솔직히 높습니까? 이거 배 안 아파요? 배 아프죠? 아, 진짜 배 안 아픕니까? 아, 저 배 엄청 아프고 이거요? 별장이요? 배 없어졌어요. 없어졌는데 없어진 원인이 그렇게 말했으나 말은 참 예쁘게 했으나 원래는 이게 이 내용이었어요. 이 별장의 뜻이 여러분 공법에서 배울 겁니다. 별장의 뜻에 대한 내용은 주거용 건물로서니까 and 늘 주거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하고 고했으니까 and 휴양 용도로 사용된 건물이 별장이다. 라는 의미로서 여기 세 개의 조건을 다 갖춰야 별장입니다. 이랬을 때 여기에서 늘 주거용으로 사용되냐 안 되냐 이 판단이 하기가 아주 까다로웠어요. 아닐까요? 까다롭겠잖아요. 아니, 거기 관리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사람 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서 늘 사용되지 아니하고 요 말 때문에 이게 아주 까다로웠거든요. 까다로웠으니까 안 되겠다. 없애라. 다 없애겠다. 다 없애면서 어디에 넣어주냐. 고급 주택에 넣어줘요. 됐습니까? 그래서 별장이라는 단어는 없어지고 고급 주택은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으니까 이제 별장이라는 말은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것이 뭘로 간다? 고급 주택이다. 이러면 돼요. 이제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문장애가 골프장, 고급 주택, 고급 오락장 이 글자만 있으면 무조건 과세한다 합시오. 됐습니까? 무조건 과세다. 그래서 골프장, 고급 주택, 고급 오락장은 무조건 과세. 원래는 별장도 낀데 별장은 없어졌으니까 여기에서 요 세 개 물건으로서 무조건 과세하면 되겠고 또 다시 이제 해봅시다. 업무용 배 어떨까요?
업무용 폐죠. 포함이 된다. 또 비업무용 폐는요. 폐죠. 포함이 된다. 이렇게 해서 응용이 끝나는 겁니다. 이제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이것만 아시면 돼요. 거기에 대한 지문이 엄청나게 길게 나오는데 아는 것은요. 곤자 나온 것은 광어, 양식만 들어간다. 됐죠? 원래 한다면 해운권을 뺀 끝에가 곤 나온 것은 광어, 양식만 들어간다. 이거고요. 그리고 또 골프장, 고급주택, 고오락장 글자가 있으면 그 글자 보자마자 끝말은 과세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거기에서 47페이지에서부터 48페이지 맨 위에까지 이 가로 위에까지 다 기억이 되는 겁니다. 이제 취득세 비과세 갑니다. 과세 대상물에 해당된다고 가정하고 비과세에 들어갔으면 그 취득은 과세하지 아니한다. 이 비자가 아니 비자거든요. 그래서 과세하지 아니한다라는 의미로 가는데 거기에서 동그라미 1번 갑시다. 또 1번에 대한 내용 예습은 안 해갖고 왔을 거니까 예습장에서 이 천으로서 여기서 읽어주겠는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가로 빼고 지방자치단체 조합 지방자치단체 조합 넣으면은 지방자치단체 생각하시면 됩니다. 애국정부 및 주한국제기구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한민국 정부 기관 취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애국정부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 부과한다. 이렇게 적어진 것 보니까 이 문장에 대한 내용은 두 방향을 한 문장으로 만든 겁니다. 한 방향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방향, 또 한 방향은 애국정부 방향, 요 두 방향을 한 문장으로 만들어 놓은 거니까 각 방향씩 봅시다. 자, 먼저 국가, 지자체의 방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자기를 위한 취득은 어떻게 했는가? 국가, 지자체, 자기 취득이니까 취득 형태에 갖췄음으로써 국가, 지자체, 취득세 납부해. 이렇게 나온다면 징수하는 자는 국가나 지자체. 자기가 징수할 금액을 자기가 납부한다? 말이 안 맞죠? 안 맞으니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취득은 과세하지 않는다. 비과세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다시 애국정부 방향. 애국정부 방향에 대한 이유로서는 거의 문장으로서 한 문장으로 속줄여요. 그 속줄 내용은 전부 다 외울 수 없기 때문에 간결한 걸로 합시다. 애국정부는 상호, 서로 간 면세주의에 의한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애국정부는 상호, 면세주의에 의한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충분하게 다 할 수 있어요. 그 나라에서 우리나라 대사관 취득에 대해서 과세했으면 우리나라도 그 나라의 대사관 취득에 대해서 과세. 그 나라에서 우리나라 대사관 취득에 대해서 비과세 줬으면요. 우리도 비과세. 그 내용으로 적어진 것이 뒤에 있는 단서까지 해가지고 속줄됩니다. 그걸 전부 다 외울 수 없으니까 간결하게 애국정부는 상호 면세주의에 의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동그라미 2번 국가, 지방자치단체 가로 빼고 연결될 때 기속 또는 기부채납 조건, 기속, 기부채납 조건에다가 밑줄. 기부채납 조건이란 말은 몇 년간만 사용하고 반납하겠다는 조건이 기부채납 조건. 근데 그 뜻에 대한 내용은 나오지 않으니까 이런 게 있겠느니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기소 또는 기부채납 조건 가로 빼고 연결해서 취득하는 부동산,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 부과하지 아니한다.
부가란 말과 과세란 말은 같은 말. 그러면 부가하지 아니한다 했으니까 비과세. 과세하지 않는다. 이거 되겠죠?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대한 이유로서 포인트는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소 또는 기부 체납 조건 이 내용이 포인트예요. 자, 여기에서 기소 또는 기부 체납 조건 이렇게만 끝났다. 물론 뒤에서는 취득했던 부동산, 사회 기반 시설 이런 시험지가 맞게 적어져요. 그러니까 근육과 외우지 말고 여기서 기소, 기부 체납 조건 이것만 보세요. 취득했던 부동산을 국가에게 무상으로 줘요. 그럼 국가에게 무상으로 주면은 누구 것 됩니까? 국가 것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자체 것 되는 거니까 과세하지 않겠다. 그래서 이 기소과 기부 체납 조건 이 말 안에는 어떤 말이 들어있냐면 무상의 의미가 들어있어요. 무상으로 주니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줌으로써 과세하지 않는다. 자, 여기에서 이렇게 끝났다면 그때는 뭘로? 비과세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국가에게 지자체에게 줘놓고 대가를 받았어요. 그럼 어떨까요? 그때는 과세예요. 근데 대가 받았다 뜻으로서 나온 글자들이요. 반대 급부 이 말은 대가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기부체납 조건 이렇게 끝나지 않고 뒤에가 반대급부로 이 말이 있다 그랬지? 아니면 무상 사용권에 제공을 받은 경우 이 말이 있으면요. 끝말은 과세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은요. 거기 한 문장에 대한 이유로서 2번에 해당되는 내용의 문장으로서 박스까지 에 대한 내용을 전부 다 암기하게 된 겁니다. 거의 한 10줄 정도는 외우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밑에 동그라미 3번 신탁. 물론 여러분들은 머리가 영리하시니까 그 문장을 다 외우려고 하고 있죠. 저 같은 똘들은요. 못 외워요. 못 외우니까 세법은 글자 찾기다 해가지고 글자만 찾아내면 됩니다. 또 3번 봅시다. 신탁. 신탁법에 따른 신탁 등기가 병행되는 것만 거기서 신탁 등기가 병행에다가 동그라미. 신탁 등기가 병행된 이 글자가 있으면 이 글자를 개별적 문제 키로 잡고요. 그리고 뒤에서 신탁산 취득으로서 다음 기역, 니은, 디귿 어느 하나에 해당된 경우는 취득세 부과하지 아니한다. 거기에서 기역에 대한 내용도 비과세. 어느 하나 그랬죠. 그렇으니까 기역도 비과세. 니은도요. 비과세. 그리고 디귿도 비과세 됩니다. 그러면서 그 옆 페이지에 있는 맨 위에 대한 내용 봅시다. 신탁재산 취득 중 주택 조합과 조합원 간. 여기서 조합과 조합원 간이란 말은 재건축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건축되면 가치 어떨까요? 증가되죠. 가치가 증가됨으로써 새로운 취득으로서 과세예요. 끝말 보니까 과세 나오죠. 그런데 그 문장에 대한 내용을 전부 다 기억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은요. 이 10줄 내용을 다 기억할 수 없기 때문에 간결하게 결과부터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설명은 드리겠는데요. 문장에서 거기에 쭉 가보니까 신탁법, 신탁에 따른 이 글자들은 다 시험지에 맞게 적어져요. 맞게 적어지니까 신탁 등기가 병행된 이 글자가 있으면 이 글자를 개별적 문제 키로 잡아요. 문제 키로 잡고 뒤에서 글자 찾기, 뒤에서 조합 글자가 있냐 봐요.
물론 명의신탁도 있는데요. 이 명의신탁에 대한 내용은 어디서 나오냐? 모의고사 구석지에서 나올 거예요. 그 모의고사 구석지에서 나올 거 알 필요 있어 없어요? 실시험의 구석지도 아니고 모의고사 구석지예요. 그러면 알 필요가 없어요. 혹시 또 모의고사 나오면은 맞히라고 적어는 줄게요. 명의신탁. 근데 특히 조합자입니다. 조합 글자 있으면 그 말은요? 과세. 신탁 등기가 변형된 이 말이 있으면서 조합 아니면 명의신탁 글자가 없어요. 없으면 그때에 대해서는 비과세 됩니다. 이 명의신탁은 증여거든요. 아까 취득세에 대한 내용은 유상취득도 과세, 무상취득도 과세. 이렇게 되기 때문에 증여취득에 대한도 과세됨으로써 명의신탁이 끼인 겁니다. 그런데 이건 모의고사 구석지니까 모르셔도 되고요. 특히 조합자 기억하세요? 조합 글자 있으면은 그때는 과세다. 이런 이유로서 아시면 되는데 이제 설명드릴게요. 여기에서 혹시 여러분들이 민법에서 배웠던 내용으로서 신탁자란 말 본 적 있습니까? 이걸 아십니까? 그럼 이게 아시면은 신탁자가 실소유자죠. 실소유자에 대한 내용이 저희들은 유탁자 그래요.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법에서는 유탁자, 실소유자, 유탁자. 같은 말로 신수탁자. 그럼 여기에 대한 내용은 실질적 소유자죠. 실소유자예요. 그럼 여기 실소유자, 유탁자가 수탁자에게 소유권 넘겼어요. 넘겼을 때 수탁자 명의로만 돼 있다 뿐이지 서류상으로서만 수탁자 명의로 돼 있다 뿐이지 실소유는 누구? 유탁자 그대로. 그러니까 얘가 취득이 아니란 얘기예요. 취득이 아니니까 과세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보세요. 거기에서 기억 보세요. 기억에서 유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 이전. 그러면 서류상으로서만 넘겼죠. 실소유권자는 그대로 있어요. 그리고 있으니까 과세하지 않겠다. 이런 겁니다. 이런 내용으로서 나오게 되는 건데 이 내용이 아주 까다롭거든. 까다로우니까 그냥 간결하게 우리 어차피 답만 넣으면 될 거 아니에요. 안 해? 이해하시려고? 이해하시면 밑번역까지 같이 가야 돼 이제. 더 힘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이해하지 말고 답만 냅시다. 답 내는 것으로 문장에서 신탁 등기가 변형된 이 말이 있으면 이 단어 보자마자 개별적 문제 키로 잡고 뒤에서 조합 글자 있는 거 봐요. 조합 글자가 있으면요. 과세. 없으면요. 비과세. 이러면 아주 간결하게 문제가 풀려요. 한번 풀어볼까요? 저희 뒤에는 문제 있어요. 뒤에서 문제에 대한 이유로서 50페이지에서 29회 때 나왔던 문제입니다. 문제 풀어볼 때 1번 지방세법상 신탁법에 따른 신탁 등기가 변형된 뭐 나왔어요? 신탁 등기가 변형된 이 말 나왔죠? 이걸 개별적 문제 키로 잡고 뒤로 쭉 가보니까 취득세 부과되는 것은 몇 개인가? 취득세 부과란 말이 과세란 말과 같은 말이니까 취득세 과세되는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 자, 거기에서 기억에서 조합 글자 있어 없어요? 없죠. 비과세. 니은도 조합 글자 없죠? 비과세. 디귿도 조합 글자 없죠? 비과세. 니은은요? 조합 글자 있죠? 있으니까 과세. 몇 개? 한 개. 니을 한 개 됩니다. 이런 문제만 제발 나오길 비사요. 다시 49페이지로 옵니다. 49페이지에 대한 내용으로서 동그라미 4번. 여기도 먼저 읽어줄게요. 징발재산 정리하는 특별조치법 법자 동그라미.
국가 보유에 관한 특별조치법 폐지 법률 법자 동그라미. 이 법에 대한 내용은 국가에 관련된 법이에요. 징발 재산이잖아요. 또 국가 보유에 대한 내용이니까 여기에 대한 내용은 국가에 관련된 법입니다. 그리고 이 법 앞에 있는 글자들은요, 출제자들이 다 맞게 적어져요. 징발재산 정리, 국가 보유 폐지 법률 다 맞게 적어지니까 외울 필요는 없고요. 포인트는요, 법 나오고 뒤에서 토지 수용의 사용에 관한 환매권 행사, 환매권에다가 밑줄. 법자 나오고 환매 나왔으면 그 글자 보자마자 끝말 가세요. 비과세. 왜 비과세냐면 여기에 대한 내용 국가에 관련된 환매예요. 국가에 관련된 환매니까 과세하지 않겠다.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런데 그 내용 모르셔도 되고요. 법자 있고 환매 글자 연결되면 비과세. 다시 그 밑에 보니까 박스 안에가 법자 없이 맨 처음부터 환매 나왔죠. 법자 없이 맨 처음부터 환매에다가 밑줄. 이 글자 보자마자 끝말 가세요. 과세. 이런 내용은 세율의 특례 설명할 때 말씀드릴 겁니다. 일단은 법자 없이 환매 나왔으면 과세. 법자 있는 상태로서 환매로 연결되어 있으면 그때는 비과세.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그 밑에서 동그라미 5번 임시흥행장. 여기서 임시흥행장에 대한 내용은 주로 말한 것은 모델하우스를 말합니다. 적을 필요 없고요. 시험에서 임시흥행장 뜻 안 나와요. 안 나오면 줄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공사 현장 사무소에 대한 내용은 공사 현장에는 컨테이너 박스를 말합니다. 적을 필요 없고 등 임시 건축물 밑줄. 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존속기간 1년 초과 경우는 존속기간 1년 초과에다가 동그라미. 존속기간 1년 초과 동그라미. 이제 여기에 대해서 볼 때 취득세 부과한다겠어요? 그러면 간결하게 존속기간 1년 초과하지 아니한 임시는요. 글자 그대로 임시예요. 임시니까 과세하지 않겠다. 그럼 존속기간 1년 초과한 임시 나왔으면요. 그때에 대한 내용은 계속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물건 취득이니까 과세입니다. 그럼 포인트가 어디였냐? 임시 글자였죠. 임시 글자였고 거기에서 존속기간 1년 초과했냐 안 했냐? 초과했으면 과세. 초과 안 했으면요? 비과세. 여기가 포인트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임시흥행장 공사 현장 사무소의 글자는 시험제가 다 맞게 적어져요. 그 내용도 우리는 외울 필요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 밑에 1년 초과하지 아니한에다가 밑줄. 이때는요 비과세. 초과한 그러면요 과세. 거기다가 밑줄. 그리고 6번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개수. 자, 여기에서 공동주택의 개수에다가 한 문금 단어로 동그라미. 으로 취득 중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 여기에서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이니까 서민주택이죠. 앞에 있는 공동주택의 개수에서 공동주택은 서민주택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로서 개수, 이 개수는 엘리베이터 설치를 말합니다. 서민주택에다가 엘리베이터 설치했으면 가치는 증가되는데 그 가치의 증가분은 서민주택이니까 과세하지 않겠다라는 내용으로서 나온 것이 바로 동그라미 6번 내용입니다. 이제 문장에서요. 공동주택의 개수 이 말이 있으면 이 뜻에 대한 내용이 뒤에서 다 적어져요. 방금 보니까 적어졌잖아요. 그럼 그 내용들은
시험지에가 맞게 뜻이니까 시험지에가 맞게 적어줌으로써 이 표는 없어요. 우리는 단 하나만 딱 기억하시면 돼요. 공동주택의 개수. 이 글자 있으면 이 글자 보자마자 끝말은 비과세.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뭐 설명을 다시 드리면은요. 여기에서 요 서민주택에 대한 내용이 엘리베이터 없는 거예요. 엘리베이터 없는 요 서민주택에다가 엘리베이터를 설치했다. 이를 설치했으면 면적은 예전과 같죠. 면적이 예전과 같으니까 소유권 등기할 필요가 없어요. 없고 가치만 증가되니까 이 가치 증가분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다시 가로 보니까 가로에서 대수선 나오죠. 대수선. 여러분이 공법 시간에 배웠던 내용으로서 대수선에 대한 내용은 대표적으로서 기둥볼을 3개 이상 교체하는 게 대수선입니다. 기둥볼을 3개 이상 교체한다는 얘기는 면적까지 늘리기 위해서 기둥볼을 3개 이상 교체합니다. 자, 볼 때 여기에서 이렇게 건물을 썼을 때 이렇게 기둥 있으면은 3개를 교체해요. 그럼 여기 하나 해가지고 이렇게 교체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교체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교체했다. 그런 것은 면적이 늘어나죠. 그럼 늘어난 요 면적만큼은 내 거다고 소유권 등기합니다. 그러면서 가치는 증가되죠. 자, 여기는 등기 안 해요? 안 해요. 않고 가치 증가된 것은 과세하지 않겠다. 여기는 면적이 늘어남으로써 소유권 등기하는 거니까 과세되겠다. 이게 대수선이에요. 자, 문장에서 대수선 나왔으면요. 과세. 공동주택의 개수 나왔으면요. 비과세. 이렇게 구별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그 밑에에서 동그라미 7번에 대한 내용 다 버리세요. 동그라미 7번 내용을 보니까 거기에 대한 내용이 차량이잖아요. 이 세법이 차량 세법이니까 부동산 세법입니까? 부동산 세법에 대한 내용이니까 버리셔야죠. 여기는 시험지에서 답으로 안 줘요. 답으로 안 준 거니까 그냥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D페이지 보면은 문제 나와요. 문제로서 해보죠. 작년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2번 문제, 33회 문제. 로 써볼 때 공사 현장 사무소 등 임시 건축물의 취득에 대해서는 존속기간에 관계없이 취득세 부과하지 아니한다. 틀렸죠? 존속기간 1년 초과하지 않았을 때 부과하지 않죠. 그런데 존속기간에 관계없이 했으니까 틀렸죠. 2번 틀렸고요. 3번 보세요. 3번에서 국가 및 외국 정부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 부과한다. 자, 외국 정부에 대해서는 상호 면세주에 의한다. 국가 취득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아니한다. 틀렸죠? 3번 2개 틀렸고요. 4번에 대한 문장 지문 길죠. 지문 기니까 빨리 여기에 대한 도 단어 찾기 하시면 됩니다. 자, 볼 때 지자체 기후 체납 조건 이렇게만 끝나고 뒤에가 어떤 글자가 없다면 그때는 비과세. 어떤 글자가 반대급부로 있어 없어요? 있죠. 있으니까 끝말은요? 부과한다. 맞죠? 라는으로서 4번 맞고요. 5번에 대한 28회 때 나왔던 문제인데 지문 엄청 길죠. 여기도 단어 찾기. 거기에 약간 가는데 나온 말이 공동주택의 개수 이렇게 한 문금 단어 나왔죠. 이 단어 보자마자 맞바로 끝말 가세요. 끝말은요 비과세. 부과하지 아니한다. 맞죠? 그리고 조심하실 점 가로 조심하세요. 대수선 제외. 대수선은 과세란 뜻입니다. 그 내용 조심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비과세까지 봤어요. 비과세 살펴드렸는데 이제 비과세에 들어가지 아니한 취득은요. 과세된다. 라는 의미로서 되는데 거기 문장 보니까 51페이지에서 취득세에 과세되는 경우 해가지고
거래들이 쭉 적어지는데 동그라미 1번 보니까 유상 취득으로서 과세. 또 다시 동그라미 5번 보니까 상속 취득으로서 과세. 6번 증여 취득으로서 과세. 7번 원시 취득으로서 과세. 이렇게 나온 거 보니까 여기서 이제 여러분 스스로가 의문점 가져요. 의문점 갖는 것이 방금 볼 때 유상 취득도 과세다. 또 무상 취득도 과세. 또 원시 취득도 과세. 또 간주 취득도 과세되는데 뭐하러 이 전체가 다 과세되는 건데 왜 번거롭게 어떤 취득은 유상, 어떤 취득은 무상 중에서 상속, 어떤 취득은 무상 중에서 증여, 어떤 취득은 원시. 이걸 뭐하러 하는 거 하면서 의문점 같죠? 의문점 풀어줄게요. 이제 의문점에 대한 일로서 풀어지면은요. 흐름상으로서 보시면 돼요. 흐름상으로서 봅시다. 취득세가 과세되었다. 과세되었다고 한다면 취득일로부터 일반적 경우로서 60일 내에 신고 납부합니다. 60일 내에 신고 납부할 때는 세금액을 산정해서 신고하고 납부한다는 얘기예요. 세금의 산정에 대한 내용으로서 과세하는 가액, 과세하는 가액을 보고 저희들은 과세 표준거래예요. 과세 표준, 여기에다가 해당되는 세율을 고배해주면 세금액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세율에 대한 내용이 어떤 거래는 일반적 거래로서 적용되라 라면서 표준세율이 적용되는 거래가 쭉 적어져요. 그리고 어떤 거래는 표준세율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거래가 적용된다 라면서 세율의 특례가 적어져요. 어떤 거래는 표준세율보다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라면서 무거울증자 중과세율이 적어집니다. 이제 볼 때 여기에서 과세되면은 세율 적용되죠. 그죠?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세율을 한번 봅시다. 세율 볼 때 페이지에 대한 페이지 D페이지 폈다가 다시 올게요. D페이지에서 73페이지. 73페이지 보시면은 동그라미 2번 표준세율 넣으면서 일반적 세율이죠. 기억에서 상속 농지 취득은 1000분의 23, 2.3%. 그리고 니은에서 상속 농지 이외 취득은 1000분의 28, 2.8%. 유상 농지는 1000분의 30, 3%. 유상 농지 이외는 1000분의 40, 4%. 증여는 1000분의 35, 3.5%. 비읍에서 원시 취득은 1000분의 28, 2.8%. 이렇게 나오니까 취득 원인마다 세율이 다르죠. 취득 원인마다 세율이 다르니까 여기에서 어떤 취득은 유상 취득이고 어떤 취득은 무상 중에서 상속, 어떤 것은 증여, 어떤 것은 원시 취득 이렇게 구별한다는 얘기예요. 세율이 다르니까 구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분한 원인이 세율 때문에 있는 거죠. 여기에 대한 내용을 볼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그래서 과세되면은 세율 적용되죠. 그럼 반대로 세율에 적어져 있는 거래는 과세다. 이러면 돼요. 되겠죠? 세율에 적어져 있는 거래는 과세다. 이렇게 하시면 거의 딱 맞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세율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뒤로 가기로 하고 일단은 과세에 대한 내용으로서 취득에 구별하셔야죠. 그래야 세율 적용할 수 있거든요. 취득의 구별에 대한 내용으로서 51페이지 오세요.
51페이지 보시면은 동그라미 1번에서 유상취득 나오죠. 유상취득. 이 유상취득에 대한 내용은 어디하고 연결시켜야 여러분들이 일타 양득이 되냐면 한 대 때려가지고 두 개를 얻냐면은요. 양도의 뜻을 알고 있어야 여기에 대한 내용 하나로 가지고 두 개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양도의 뜻 봅시다. 어차피 양도소득세에서 양도의 뜻도 문제에 잘 나온 쪽이에요. 이 양도의 뜻에 대한 내용은 대가 받고 사실상 소유권 이전이 양도의 뜻이다. 대가 받고 사실상 소유권 이전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글자가 워낙 많으니까 여기에 대한 내용도 간결하게 두 글자로 하시면 돼요. 팔다. 팔다 하시면 됩니다. 팔다죠? 그럼 팔다의 반대말은요? 사다. 반대말은 사다죠. 사다가 뭘까요? 유상취득. 이잖아요. 유상취득. 그래서 우리는 무엇만 아시면 되냐면 팔다만 아시면 돼. 팔다 알아가지고 팔다에 해당되는 거래는 유상거래다. 유상거래로서 양도에 해당되고 유상취득이다.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팔다만 가지고 이제 구별하시면 됩니다. 팔다 생각하셔. 팔다로서 소유권 넘겨주고 돈 받다. 팔다죠. 소유권 넘겨주고 돈 받다가 매매입니다. 매매에 나오면 이건 유상취득, 유상거래다. 이렇게 나올 것이고 그리고 또 팔다 생각해 볼 때 소유권 넘겨주고 돈 대신 물건 받다. 이것도 팔다입니다. 돈 대신 물건 받다가 교환이에요. 돈 대신 물건 받다 교환으로서 유상취득. 교환 밑줄, 유상 밑줄. 교환 글자 나오면 유상거래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이고요. 또다시 소유권 넘겨주고 돈 대신 빚 갚았다. 빚 갚다도 팔다입니다. 빚 갚다가 대물 변제. 대물 변제에 대한 내용 밑줄. 대물 변제의 가장 대표적 내용이 이혼의 경우로 유자료를 부동산으로 받은 경우. 자, 부동산 받았죠. 그리고 유자료 다 줬어요. 뭘로? 부동산으로. 그러니까 대물 변제됨으로써 유상거래갑니다. 유자료 밑줄. 그러면서 유상 밑줄. 유자료 글자 있으면 이건 유상거래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이고요. 그리고 4번 현물 추자는 읽어보시면 되고 5번 상속은 아시겠죠? 사망 시점에서 무상 이전되는 것이 상속. 생전에 무상 이전되면 증여. 그리고 7번 공유수면 매립도 아시겠죠? 공유수면 매립은요. 원시 취득으로 되는데 밑에에서 박스 안에 있는 내용을 보니까 읽어드리면 차량 밑줄, 기계장비 밑줄, 항공기 밑줄, 주문에 의해서 건조하는 선박 밑줄, 은 원시 취득은 과세하지 않고 거기 밑줄, 원시 취득은 과세하지 않고 그 옆에서 승계 취득 경우에 하나여 과세. 거기다가 밑줄. 여기에 대한 설명드릴게요. 여기에서 차량을 제조하다. 그랬으면 제조업체가 취득하죠. 차량을 제조했음으로써 현대자동차가 취득했어요. 현대자동차 취득세 납부해. 이러면 현대자동차는 취득세 납부합니다. 그러면서 그 납부된 취득세에 대한 내용을 판매가에다가 붙여요. 판매가 붙이는 현물가가 높아져야겠죠. 그러면 수출돼야 안 돼요? 수출이 안 돼요. 수출이 안 되니까 국가 경쟁력이 잃어감으로써 국가 경쟁력을 높여주기 위해서 수출과 관계 있는 물건의 원시 취득은 과세하지 않겠다. 이런 겁니다. 어디에 한한다? 승계 취득에 한한다.
수출과 관계는 물건이니까 차량 들어가야죠. 또 기계, 장비도 수출하죠. 항공기도 수출해요. 또 선박은요? 하잖아요. 하니까 이 수출과 관계는 물건인 차량, 기계, 장비, 선박, 항공기는 원시 취득은 과세하지 않고 승계, 취득에 한해서 과세다. 그럼 이제 해볼까요? 우리가 차량을 취득했잖아요. 그럼 승계일까요? 원시일까요? 원시요? 현대자동차로부터 취득이잖아요. 그럼 뭘까요? 승계입니다. 승계에 대한 이유니까 우리가 취득세 납부한다는 얘기예요. 되겠죠? 그래서 승계 취득에 한해서 과세다.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그 밑에 동그라미 8번 분할 글자에다 동그라미. 분할에 대한 내용은 재산의 변화가 없어요. 없는데 왜 과세겠는가? 취득세는 소유권 등기를 포함해서 과세입니다. 그래서 이 분할에 대한 내용은 분할 등기하겠죠. 소유권 등기할 거니까 소유권 등기로서 과세죠. 이제 여기서 할까? 문장에서 취득세 과세냐 과세지 않느냐에 관한 내용의 문제에서 분할 글자 있으면 그 분할 글자 보자마자 무조건 과세다. 분할 동그라미. 그 다음에 또다시 하나 더 기억할 것이 동그라미 9번에서 기억, 니은번, 건축물의 이전 동그라미. 이전 동그라미. 이전이란 말은 가액의 변동이 없이 옮기는 것에 대한 이전의 뜻이에요. 가액의 변동이 없다 했으니까 재산의 증가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전은 과세하지 않겠다라고 하겠으나 과세예요. 뭘로 과세? 내 것하고 등기를 하겠죠. 소유권 등기로 과세예요. 이제 결과적 내용으로 말씀드리면 취득세 과세냐 과세지 않느냐에 관한 내용의 문제에서 분할 단어와 이전 단어만 있으면 그 단어 보자마자 끝말은 무조건 과세. 지문이 길든 짧든 관계없어요. 됐죠? 그런 이유로서 아시면 될 것이고, 그리고 또 거기에서 9번에 대한 이유로서 뭐 신축, 이건 아시겠죠? 신축, 원시 취득. 증축도 원시 취득. 이런 상식이니까 그냥 제가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또 여기에 대한 내용은 공법수도 배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10번 개수 밑줄. 개수에 대한 내용의 뜻이 여러 가지 있겠으나 우리 하나만 기억합시다. 엘리베이터 설치. 엘리베이터 설치했으면 가치는요. 증가됨으로써 증가분 과세다. 증가분 과세. 개수 넣으면서 증가란 말이 있으면 과세. 이러면 되고요. 지목 변경. 지목 변경에 대한 내용은 아시겠죠? 지목 변경, 토지 이용도를 변경하는 거예요. 변경할 때 거기서 가액이 증가되면은요. 과세. 여기서 밑줄 칠 내용으로서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 밑줄. 뒤에서 증가 밑줄. 그 밑에 줄에서 취득 밑줄로 하시면 돼요. 자, 여기에서 볼 때 여러분들이 공법 시간에 환지 배웠죠? 환지. 요 환자가 바꿀 환자. 요 지자가 땅지. 그럼 지목이 바뀌어지죠? 바뀌어지면서 증환제란 말 들어봤습니까? 증환제. 증환제는 권리 면적보다 증가된 경우. 그럼 그때는 증가됐으니까 어떨까요? 과세. 그래서 환지에 대한 내용 증가되면은요. 과세돼요. 과세하는데 이때에 대해서 누구에게 과세할 것인가? 에 대한 내용이 이번에 개정 신설됩니다. 누구에게 과세하냐면 이때에 대한 내용은 조합원에게 과세해요. 조합원에게 과세. 그 다음에
채비지에 대한 내용과 보류지 아시죠? 채비지와 보류지 여기에 대한 내용도 이번에 나오는데 여기 채비지와 보류지에 대해서 납세 의무자는 이건 누구 겁니까? 사업 시행자 거. 사업 시행자 거니까 납세는 누가 되겠다? 사업 시행자다. 이걸 그 밑에다가 적으세요. 3월 10일자로 개정입니다. 뭐 3월 10일자가 적을 필요 없고 환지 해가지고 증가된 경우 과세인데 누구에게? 조합원. 됐습니까? 뭐 채비지와 보류지 아실 거니까 그건 놔두고요. 이런 식으로서 아시면 되고 그리고 D페이지 갑니다. D페이지에서 12번. 12번에 대한 내용 그냥 읽어보시면 돼요. 그리고 13번에 대한 내용은 10분 쉬었답니다.